지수 함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단원 순서가 좀 비슷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이용한 기본 개형으로 시작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개형이 어떻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성질,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특징 뭐 이런 게 성질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순서로 나오면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수 함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니까 이 단원 순서 신경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에 따라서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게 돼요. 이때 a를 미치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보게 되면 y는 a의 x제곱. 자, 이때 a의 조건이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자, 1인 경우에는 1의 x제곱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 그 다음에 x에 실수 x가 되기 때문에 밑이 0보다 작게 되면 정의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값에 따라서 이제 대응되는 y 값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일 때 8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8분의 1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2,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좌표 평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그림 1과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을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x가 실수 전체가 되면 이 점들을 연결하면 그림 3처럼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로 나타나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증가하게 되면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x가 작아지면 0이 되지는 않죠. x축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지금 보시면 x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랑 어떤 형태의 그 관계를 가지게 되냐면 y축 대칭의 특징을 가지게 돼요. 요 그림처럼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 2의 x제곱하고 정의역하고 치역은 같은데, 그죠? 근데 이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x값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 x축에 점점 가까워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정리를 하면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항상 지금 보시면 어느 점을 지난다? 0,1을 지나는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면 지금 y는 2의 x제곱, 3의 x제곱,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지금 4의 x제곱이 가장 1사분면에서 큰 함수값을 가지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밑이 클수록, 그쵸? 1보다 클 때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클수록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요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제곱, y는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보면
지금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y축에 지금 가장 가깝죠. 2, 4분면 상에서. 자, 그런데 이제 1, 4분면 상에서 보면 2분의 1의 x제곱이 가장 큽니다. 함수값이. 그쵸? 자, 지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크기를 봤을 때는 2분의 1이 가장 크죠. 그쵸? 자, 0과 1 사이에 밑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역시나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1, 4분면에서 제일 큰 게 함수값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y는 4의 x제곱이 가장 컸을 때도 1, 4분면 상에서 함수값이 제일 컸었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일 때도 2분의 1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때도 1, 4분면 상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다. 그 얘기는 이제 2, 4분면에서는 가장 작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볼게요. 밑이 1보다 클 때 b가 a보다 큰 경우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b의 x제곱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보다 1, 4분면에서 함수값이 더 크고 0과 1 사이일 때도 b가 더 크죠. a보다 큰 경우에도 1, 4분면 상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미지수로 밑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조건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념 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밑이 클수록 1, 4분면에서 함수값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 함수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밑의 범위에 따라 이제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a가 1보다 클 때 이 경우에 x1하고 x2 중에서 x2가 크면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더 크겠죠.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 x1하고 x2에서 x2가 더 큰데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a의 x1 제곱보다는 함수값이 더 작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동일한 x값에 대한 밑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1보다 클 때 a와 b 중에서 b가 더 큰 상태의 지수 함수를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동일한 x1을 대입을 시켰을 때 a의 x1 제곱과 b의 x1 제곱 중에서는 b의 x1 제곱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1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일 때 x1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보면 a의 x1 제곱이 더 크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b가 더 큰 경우 1, 4분면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밑이 더 큰 경우에 함수값이 컸었죠. 마찬가지로 x1을 대입을 했더니 b의 x1 제곱과 a의 x1 제곱 중에서 b의 x1 제곱의 함수값이 더 크더라 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성질을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의 그 y는 a의 x제곱에 해당하는 기본 함수꼴의 성질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실수 전체가 되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은 1대1 함수, 그리고 네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항상 0,1을 지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 x축의 방정식은 y는 0입니다.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된다라고 꼭 이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좀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y는 a의 x제곱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때 이제 fx라고 할게요. fx가 a의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fp 플러스 q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한번 보면 a의 p 플러스 q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의 p제곱이라는 얘기는 fp거든요. 여기다 p를 대입을 한 거랑 같고 a의 q제곱은 fq예요.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건에
지수함수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뭐 fx가 fp 플러스 q가 fp 곱하기 fq랑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fx는 지수함수겠구나 라고 역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fp-q 같은 경우에도 a의 p-q제곱이죠. 자, 이것은 지금 지수가 뺄셈이 되어 있으니까 a의 q제곱 분의 a의 p제곱이거든요. 그러면 a의 q제곱 같은 경우에는 fq, a의 p제곱은 fp, 즉 fq 분의 fp랑 누구랑 같다? f의 p-q랑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지수함수의 꼴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np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a의 np제곱이죠. 자, 이것은 a의 p제곱의 전체의 n제곱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fp의 전체의 n제곱이 됩니다. 즉 fnp가 fp의 전체 n제곱과 같으면 역시나 지수함수겠구나 라고 역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일단 대칭이동을 먼저 볼게요. f-x와 fx는 어떤 관계에 있겠느냐? 지금 누구 부호가 반대인가요? x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든 함수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x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에는 원래 fx랑 어떤 부호가 반대인가요? y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래서 y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x랑 y랑 이제 원래 fx랑 비교를 했을 때 xy에 마이너스가 있음으로써 원래 fx랑은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경우를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fx, 즉 이 fx가 a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f-x는 y축 대칭이 될 테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fx는 y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돼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x, y 둘 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분의 1의 전체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가 fx, 즉 y는 마이너스 fx가 돼서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y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x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 y 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 xy 부호가 반대면 원점 대칭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첫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인 경우에는 x 부호가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바꿔주고요. 그러면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즉 y는 4의 x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원래 y는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 경우를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x축 대칭인 경우에는 y 부호가 반대. 자, 그래서 y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곱하기 4분의 1 x제곱. 자, 이 얘기는 y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y랑 x랑 부호가 다 바뀌고요. 자, 이 경우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의 x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x축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킬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겠느냐, 식이든 그래프든 이거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어떤 구조가 지수함수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각각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1만큼 가겠죠. 그쵸?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3만큼 이렇게 밑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겠느냐, 이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일단 정의역 부분을 보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는 정의역과 치역은 변화가 없죠.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에도 양의 실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역시나 변화가 없는데 치역이 지금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 경우보다 항상 크더라. 그러면 원래는 이 3의 x제곱의 그 점근선이 x축이었죠.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3만큼 내리고 나서는 점근선이 어떻게 됐어요? y는 마이너스 3이 됐다. 자, 이처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무슨 쪽 방향?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y-n은 a의 x-m제곱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이너스 n을 이항을 시켜서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쓰고요. 기억해야 될 부분, 치역은 y는 어떻게 된다? n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y는 n이다.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y축 평행 이동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y는 a x제곱은 항상 0,1을 지나니까 m과 n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m, 1 플러스 n으로 바뀐다라고 표시를 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fx, y는 0. 이제 고등수학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 한 다음에 x-m, y-n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원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제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즉,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칸 내려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큰 경우가 돼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이걸 그대로 따라와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y는 4분의 1의 그 전체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경우 같은 부분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나요?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을 지금 보시면 y는 2보다 크더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인 경우를 볼 건데, 이 4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어서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서 나타내보면,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는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돼요.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그대로 되고 치역이 3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경험상 이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를 이제 문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이런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볼 건데,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한번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럼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 얘기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전체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x 플러스 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괄호를 풀면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제곱에 해당하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 y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y축 대칭을 하면 x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x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이 돼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먼저 했을 때랑 식이 좀 달라지죠. 요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x축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부호가 반대였죠.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 되고요. 이 얘기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3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즉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3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먼저 평행 이동을 하면 y-3은 2의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체에 2의 x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이 괄호를 제거하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세 번째 경우랑 어때요? 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쵸? 요 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나중에 하느냐,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볼 건데, 자, y축 대칭 이동을 한 뒤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x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는 형태가 되는데, 두 번째 경우랑 차이점을 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식이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가 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이 경우는 그림이 자꾸 움직이는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느냐? 이 경우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세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다 써놓은 거예요. 평행 이동 방향이 반대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보면, 자, x축 대칭 이동을 한 경우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런데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게 3번 그래프거든요.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이 됐었으니까, 자,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3만큼 간 거고,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이 위로 3만큼 간 거다. 그래서 평행 이동이 실질적으로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기본 예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결과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문자로 나오거나 뭐 조건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x제곱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3이라는 거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여기 1 있죠. 1. 이 1은 로그 2의 2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3과 2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 2의 로그 2의 3의 어떤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 로그 2의 3과 x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얘기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k가 로그 a로 바꾸고요. 여기 1을. 그러면 a랑 k랑 바꿔서 a의 로그 ak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즉 y는 a의 x 플러스 로그 ak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까지. 그래서 이제 요 밑이 다르다고 해서 요 숫자랑 다르다고 해서 평행 이동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y는 3분의 4의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1, x는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밑에를 볼게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4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여기를 기준으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각형의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4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5니까 여기도 4가 됩니다. 즉 정사각형 넓이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4가 돼서 16이 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관계에 있어서 이런 특정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이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려볼게요. 네 번째 소단원입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니까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거고요.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고 3에서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3일 때 2의 세제곱은 8,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최소값은 2분의 1이고 최대값은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을 만약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최대값은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3일 때니까 3을 집어넣으면 27분의 1이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특정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m일 때 최소값이 되고요. 증가함수니까 가장 큰 n일 때 x가 n일 때 최대값 a의 n제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라면 m일 때 최대가 되고요. n일 때 최소가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밑이 어때요? 3이죠. 그러면 증가함수죠. 그럼 언제 최소가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를 했을 때 9분의 19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즉 5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밑이 어때요? 6이죠. 그럼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돼서요. 요 경우 6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즉 6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즉 6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11일 때가 최소값.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돼서 0을 대입했으면 36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34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3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4의 x제곱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x, 여기 x. 그러면 요거는 4분의 3 전체의 x제곱이 돼요. 그러면 4분의 3은 1보다 작죠.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즉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2일 때 4분의 3의 제곱이 돼서 16분의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다음 네 번째는 요 경우거든요. 요 경우는 좀 전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완전제곱꼴로 바꾸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경우를 2차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때 범위가 지금 보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는 2의 x-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t라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2의 t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2는 어때요?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t는 2에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4겠어요? t가 2였을 때, 그죠? 2였을 때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가장 작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범위를 t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예제를 볼게요.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볼 건데, 이 경우는 2의 x제곱이 지금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일단 0보다 크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2 요 범위 안에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t의 범위는 이 경우에 t의 범위를 구할 때 요 밑을 2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을 2를 취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x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치환을 한 거니까 이걸 t로 바꾸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바꿨으니까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식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자,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죠. 요 범위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3.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4와 그 다음에 5제곱근 8의 크기를 비교를 할 건데,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대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배운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자, 세제곱근 4 같은 경우에는 4가 2의 제곱이죠. 그 전체의 3분의 1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2의 5분의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두 개를 빼서 0보다 크다면 그때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었죠. 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이 나누는 방법이에요. A랑 B랑 여기서 이제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B분의 A를 했더니 1보다 크더라. 그러면 어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뭐였다? 빼거나 나누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2의 5분의 3제곱이 있고 2의 3분의 2제곱을 나눌게요, 서로. 그러면 지수끼리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2의 15분의 1제곱이 되거든요. 이 경우는 1보다 크죠? 그죠? 1보다 크니까 세제곱근 4가 5제곱근 8보다는 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세제곱근 4 같은 경우에는 아까 2의 3분의 2제곱이었거든요.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제곱근 8 같은 경우에는 2의 5분의 3제곱이었죠. 그럼 5분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면 2의 3분의 2제곱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지수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대소 비교를 할 때 지수상에서 크기 비교를 숫자 그대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도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소단원이죠. 자, 지수 방정식. 일단은 방정식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발음을 좀 잘해야 되죠. 등식. 등식이 뭐냐면,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이 경우에 이 등식 중에서 미지수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x의 차수가 1차죠. 이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이 되고요. 만약에 2차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요? 지수의 위치에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지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2의 x제곱은 4다 이런 경우로 보면 x가 지금 지수 자리에 있죠. 이런 게 지수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유형을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만 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꼴을 반드시 일반적인 꼴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볼게요. 첫 번째, 자 a의 fx 제곱이 있고 a의 gx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2의 x제곱이 16인 경우를 봤을 때 지금 16은 2의 4제곱이죠. 즉 2의 x제곱이 2의 4제곱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x는 4라고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의 x제곱은 아시다시피 1대1 함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의 x제곱이 2의 4제곱일 때 그럼 x가 4 말고 다른 해는 없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2의 x제곱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p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경우에 이 p가 되는 그 만족하는 x의 값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x 값은 유일하게 한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밑이 1인 경우는 뭐 어차피 항상 1이기 때문에 x 값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보면 a의 x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랑 y는 p라는 이 교점이 유일하게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가 하나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2x제곱이 아까 2의 4제곱이라고 했을 때 x는 4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만약에 뭐 2의 x제곱이 만약에 4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쵸? 4가 아니고 2의 4제곱. 그럼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는 지금 몇 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2개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만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지수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5분의 4의 전체에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5에 x 플러스 3제곱이 있어요. 근데 이제 5분의 4와 4분의 5가 밑이 다르죠. 자, 그런데 서로 이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4분의 5니까, 그쵸? 이 5분의 4를 4분의 5로 바꿀게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정리하자면 4분의 5, 이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는데 이 전체의 x제곱 빼기 5x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밑이 같아졌습니다.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만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죠.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1 또는 3이다.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된다.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데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치환을 했을 때 이 범위까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은 0의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바꿨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요 범위. 이 범위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이제 t로 바꾸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돼서 t 곱하기 t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래서 t는 0 또는 2가 되는데 여기서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t는 0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t는 2만 가능하다. 그래서 2의 x제곱은 2가 되므로 x는 어떻게 된다? 1이 해가 된다. 그래서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환을 하게 되고요.
치환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범위를 신경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동시에 있어서 만약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좀 복잡해져요. 뭐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더하기 2, 그 다음에 t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환하는 게 좀 더 간단하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전체로 t로 치환하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t로 치환을 했을 때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보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죠? 자, 루트 요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면 이거는 1이니까 요 2랑 곱하게 되면 이제 2가 나옵니다. 즉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곱셈 정리를 쓰게 되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랑 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쵸?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식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0이 되고요. t는 2 또는 t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t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안 된다. 유일하게 t는 2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라는 경우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뭐다? 0이다. 그래서 해는 x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수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가 fx, fx.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a랑 b가 일단 만약에 1로 같다면, 그쵸? 요거는 여기서는 개념 정리할 때는 1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a랑 b가 1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a랑 b랑 만약에 1이면 x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테니까 실수 전체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a랑 b랑 같은데 1은 아니다. 그럼 밑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은 2x다. 그래서 x 곱하기 x-2는 0이라서 x는 0 또는 x는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랑 b랑 다르고 1도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이 다른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수 자리에도 x제곱 그 다음에 2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x제곱과 2x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뭐만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밑이 미지수에 따라서 미지수가 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밑이 미지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x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수 자리에도 x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밑이 어때요? 밑이 x로 같죠. 그래서 2x-4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으면 된다. 그러면 이때 x는 2가 나오게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밑이 어떤 경우? 1인 경우는 무조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죠? 1인 경우면 여기가 1이니까 이 식은 x에다가 x가 1이니까 1에 2-4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어차피 어때요? 같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x는 2 그 다음에 1일 때 성립했으니까 x는 1 그 다음에 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경우는 요 경우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떤 예제냐면 이 지수 방정식에서 근각계수를 이제 관계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4의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의 x제곱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니까 치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근이 이 상태에서 보면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으로 꼴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지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으로 해야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일단 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t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근을 t1, t2라고 하면 t1을 이제 2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고요. t2를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t로 치환한 방정식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 t1, t2가 필요해요. 즉 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1, t2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죠. 즉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t1, t2는 지금 얼마입니까? 16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오더라. 그래서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수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경우에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뭐랑 같다? 곱이랑 같다. 그래서 이 곱을 이용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종종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째 소단은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의 어떤 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이 경우도 뭐 유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부등호가 언제 바뀌고 이걸만 주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밑이 같은 경우에 a가 1보다 크다, 즉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이 부등식을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땐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fx가 gx보다 어떻게 된다? fx가 gx보다 작다. 그대로 부등식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a가 0하고 1 사이가 되는 경우에는 이 부등식 상에서 지수만 가져왔을 때 부등호가 어때요? 부등호가 바뀌었죠. 그쵸? 이 경우를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클수록 a의 x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커졌었는데, 이제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됐었죠. 그래서 이 경우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부등식에선 계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의를 해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는 거를 고려를 해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밑으로 볼게요. 자, 이번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고 4랑 2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밑이 0과 1 사이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부등식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의 x제곱은 2의 제곱, x제곱, 그래서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밑이 같아지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만 비교를 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요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저 지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에 3x-1제곱 3분의 1에 4x 플러스 2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3분의 1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를 가지고 왔을 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경우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뭘 한다? 치환을 한다. 치환을 하면 뭘 신경 쓴다? 범위를 신경 쓴다. 됐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경우는 3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거든요.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x 플러스 2를 2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3의 2x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x 제곱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3 곱하기 t-9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는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t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3의 x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x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해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2분의 1의 x제곱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역시나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t는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t가 0보다 큰 경우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4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크다가 되는 경우니까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밑이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 범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밑이 미지수인 경우를 볼 건데 역시나 밑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밑의 범위를 나누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미지수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된다. x는 0보다 큰 경우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죠. 부등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로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8보다 크다. 즉 2x는 7보다 큽니다. 그럼 x는 2분의 7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x가 0과 1 사이가 되면 부등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2x는 7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x는 2분의 7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0과 1 사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럼 공통 범위가 뭔가요? 0과 1 사이죠. 자, 그리고 x가 1인 경우에는 등호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2분의 7보다 큰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역시나 x가 1보다 클 때 지수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 3x 부등호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 범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x가 1보다 클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 사이가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x-5, x 플러스 2가 아까는 0보다 작았는데 이제 0보다 크겠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랑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고요. x가 1인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경우가 해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소단원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소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항상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 및 개형을 배우게 되고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정의역, 점근선 등등.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배우고 평행, 그 다음에 대칭이동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어디서 최대고 어디서 최소인지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쵸? 유형들이 있었는데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고 ax 제곱꼴이 반복되면 t로 치환을 하고 t는 0보다 크다 이걸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라든가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를 주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단원마다 뭘 배우는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이게 개념 정리에서 이 단원 개념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다. 됐죠? 자, 그럼 이상으로 지수함수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